자, 안녕하십니까. 청술학원 국어과 박성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다소 어려운 지문으로, 다소 어렵다기보다는 매우 어려운 지문인 브리튼 우즈 지문 간략하게 한번 수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자, 경제 지문의 핵심은 수업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기본적인 개념 용어. 자,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원리. 자, 근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듯이 원리는 이제 요 경제학적인 원리고, 자, 이 논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차근히. 자, 기축통화는 일단 뭐가 소개됐습니까? 자, 개념 용어가 소개됐 있죠. 자, 항상 선생님이 개념 용어가 소개됐을 때는, 자, 용어는 뭘 보라 그랬습니까? 네이밍. 맨날 얘기했죠? 네이밍. 자, 결국 이름을 한번 보세요. 기축통화니까 당연히 기본이 되고 축이 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다. 자, 여기에 이제 트리핀 교수라는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자, 사람은 우리가 하트 칩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자, 항상 뭐 제시합니까? 이제 방향 제시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달러화의 구조적인 모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준비를 하고 글을 읽어가야 돼요. 자, 그럼 처음에 경상수지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또 용어예요. 자, 근데 여기는 수식구조로 용어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죠. 수출입 간의 차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걸 스키마로 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안 들었던 친구들이나 또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1달러에 1000원이라는 환율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과도하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1달러에 자, 2000원이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했다고 부르는 것이죠. 자, 환율 상승. 자, 환율은 또 뭐냐? 맨날 했죠? 교환 비율인데 이건 외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즉 1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통화가 전에는 1000원이었다가 20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비율이 2배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 상승이에요. 자, 환율이 상승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자,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올라갔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평가절상이라고 부르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죠? 평가절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에서 판매될 때 외화의 가격표가 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이 제품이 전에는 1000원짜리가 1달러였는데 지금 2000원짜리가 1달러니까 반값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수출이 늘게 되고, 따라서 수입은 반대예요. 외국 제품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1달러짜리 제품인데 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싸진 거죠. 2배 비싸졌으니까 수입은 수요가 줄니까 줄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 수출이 높아지고 수입이 줄게 돼.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경상수지 흑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가 뒤에 있는 이 브리튼 우즈 체제 붕괴 과정과 연결되고 그게 마지막 제일 고난도 문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돼, 이해가.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경상수지는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방금 정리한 거랑 똑같죠?
자, 수출이 더 많으면 흑자. 즉, 많이 팔고 조금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흑자죠. 자, 자,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 성공이 중단되면 항상 이런 거 맨날 했죠. if. 자, 항상 전제, 조건, 가정은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축은 뭐냐?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이라고 했어요.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것이다. 반면 적자가 지속돼. 자, 여기서 현재 여러분들이 독해 툴 중에서 대응독을 여러분들은 떠올렸어야 됩니다. 대응독. 자, 어떻게 대응되냐? 적자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적자 상태인 것이 바로 대응되겠죠. 이제 대응은 유사나 대비가 될 텐데 여기선 대비라고 봐야 돼요. 대비 상태. 달러와 공급이 과잉 공급되면, 자, 그럼 다시 중단되는 거랑 과잉 공급이랑 대비가 되는 것이고 적자 상태랑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가 대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독해할 때 만약에 저걸 그냥 논리 생각하지 않고 용어나 여기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 쓰자면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되면 이렇게 쓸 테고 적자 상태 지수에 뭐 과잉 공급 때 이렇게 쓸 텐데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는 구조 분석력이 되게 약한 친구들이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조 분석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럼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를 그냥 쉽게 흑자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흑자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대응 관계를 통해서 흑자라고 정리할 거고 여기서 이제 또 멈칫거릴 수 있는 부분이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용어가 나왔는데 유동성이라는 말은 참고로 이 다음에 나와요. 근데 그럼 유동성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글을 읽냐? 읽을 수 있죠. 역시 대응도. 방금 했어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이라고 했죠. 이거랑 분명히 이거랑 대비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는 것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는 것이 대비 구조니까 결국 유동성 이꼴 달러화라고 보면 손쉽게 해결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곧 우리는 흑자라고 처리했고 자, 각각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흑자일 때는 뭐가 문제냐? 달러화 공급이 중단되는 게 문제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중단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없어요, 당연히. 자기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량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연습할 때는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생각해야 돼요. 다시 왜 달러화가 공급되지 않냐? 자, 아까 흑자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흑자일 때는 수출이 많은 거라 그랬죠. 그럼 미국이 물건을 많이 팔어 다른 나라에? 그럼 다른 나라가 미국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주냐? 달러로 주겠죠. 그럼 미국의 달러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당연합니까?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적자일 때는 반대죠. 달러화가 그러면 과잉 공급되는 거죠. 자, 똑같아요, 논리는. 왜냐하면 미국이 적자니까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세계로 많이 뿌려지게 되겠죠. 자, 이러니까 과잉 공급됩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달러가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유동성 문제. 과잉 공급되면 또 뭐가 문제냐? 바로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너무 많으니까 쉽게 하면 달러가 마치 종이 조각 같은 거예요. 달러가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가치는 아닐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달러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1문단 여기 정리되는데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결국 이게 바로 트리핀 딜레마인 거죠. 결국 요 내용이 바로
요렇게 할 수도 없고 요렇게 할 수도 없는 이게 바로 곧 트리핀 딜레마가 되는 거죠. 딜레마가 뭐예요? 둘 중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딜레마잖아. 자, 이게 바로 트리핀 딜레마다. 이해됐죠? 자, 이게 1문단이고, 자, 뒤쪽에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거는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수험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청소를 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